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 만취 승용차가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정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데다가 또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잠잠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흰색 경차와 택시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부산역 방향을 달리던 택시와 마주오던 경차가 정면 충돌했는데 황당하게도 경차가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해 차량은 저 진출로로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해 1.5km가량 역주행했는데요. 피해 운전자는 역주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곧바로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31살 A씨, 택시기사 58살 B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구간이잖아요, 고속구간. 그 물체가 나 육종의 왕차를 내가 브라시를 들고 늘리고 상당히 그 채도 지가 처방하더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부산 시내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는 등 만취 운전자의 도로 역주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음주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가운데 여름 휴가철 술자리까지 잦아지면서 지난달에만 445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서 야간 심야 시간대 음주 단속 시간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비서지 중심 동시 단속 등 상시적인 음주 단속 전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0여 명의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가운데 의심 원생이 2명 더 늘었습니다.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원생들로부터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까지 검출됐는데요. 부산시가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열과 구토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원생은 34명에서 하루 만에 2명 더 늘었습니다. 검체 검사가 진행된 20명 중 원생 3명과 조리 종사자 1명 등 4명에게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집 음식과 먹는 물, 또 손잡이 등에서 수거한 검체 15건 중에선 수박 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 원생도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는데 병원 검사에서 6명은 살모넬라균이, 1명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발병에 추가 원생까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늑장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달 26일 금요일 밤. 부모들은 주말 동안 경과를 지켜보다 월요일인 29일 오전 보건소 등에 신고했고 당일 오후 부산시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걸린 아이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검사한 걸로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부산시는 2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어린이집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언제 신고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알았죠. 어린이집은 신고를 안 했죠. 신고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949곳에 대해 식품 안전을 점검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인천공항은 건설비만 17조 원이 넘습니다. 전액 국가 예산이죠. 이에 비해 지방공항은 지난 40여 년간 3천억 원의 예산의 소형 공항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공항과 지방공항의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데 17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국가 예산입니다. 1단계를 완공하는 데 5조 6천억 원, 2단계를 완공하는 데 3조 원, 3단계 완공에는 4조 9천억 원이 들었고 2023년 준공 예정인 4단계 사업비는 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때
딱 정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꿈은 뭐냐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허브공항을 하나 가지자는 아주 국가적인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라서 우리가 완프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인천공항을 지금 잘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공항이고. 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공항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전남 무안공항 두 곳을 합해도 6천여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아예 건설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군용 활주로 옆에 여객 터미널을 지어 민간인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게 1976년의 일인데 44년째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지역민은 3개의 광역시와 2개 도의 인구만 해도 1,300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항이라고는 군사공항과 소형공항뿐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덕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영남권에서는 첫 민간 국제공항이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정 건설비는 7조 5천억 원, 인천공항 건설비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다양한 뉴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의미의 SOC 사업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일자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공항과 지방 공항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결 조건입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에어부산이 500억 원 규모의 연구체 발행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국내선 승객 수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국제선 운항 재개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에어부산이 최근 500억 원 규모 연구체 발행으로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에어부산의 연구회사채를 인수했고 최근 납입을 완료한 겁니다. 유상증자 등 다른 자본 확충 방법도 있지만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가능한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일부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국내선 승객 수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 김포 노선 승객 수는 1월 대비 97.6%, 부산 제주 노선 역시 84.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운항 재개 없이는 에어부산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 달 고정비만 230억 원에 이르지만 코로나 이후 월 매출은 100억 원이 채 안 돼 상반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체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끈 에어부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진구 가야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흘러넘친 물로 일대가 침수됐으며 도로가 부서지고 집안이 일부 꺼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사고 현장 2개 차로에서 차량 이동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개방 작업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 판매를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적발해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금정구의 한 건물에서 무료 안마 체험 행사로 노인들을 유인해 의료기기 등을 판매했고 B씨 등도 지난달 사하구의 한 건물에서 떡과 달걀 등을 공짜로 준다며 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판 혐의입니다. 방문 판매 특성상 실내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실제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방문 판매와 체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6월 부산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3% 하락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부산 소비자 물가는 104.97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1년 전보다는 0.3%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공업 제품과 서비스 부문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7% 떨어졌고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기장군이 주민 보호를 위한 해체 계획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기장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정책과 해체 계획 등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고 적정한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